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박지만 이지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은 이제 지인들에게 네. 사실 인용될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상황 자체를 좀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사실 지금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은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떤 교류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자녀도 많이 낳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전혀 청와대에 한 번도 이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들이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불만도 많았고 지난번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떤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좀 틀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참모진들하고도 상당히 문고리 권력하고도 상당히 이제 틀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생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유일하게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박지만 회장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결국 박지만 회장이 나서서 뭔가 가족의 생계라든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예. 박지만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최순실과의 연을 끊었어야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이 지경까지 왔다. 근데 어저께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면 거기서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 자유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든 아니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최순실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 대통령이 기업의 어떤 그 출연금을 요구한다든지 네. 이런 등등이 이제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을 결국은 남용한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사유가 돼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순실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은 최순실 씨가 대성 통곡을 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을 한 것도 장시호 씨예요. 네, 장시호. 근데 장시호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그 전까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사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 관계를 보면은 피가 과연 물보다 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에 박지원 회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피가 또 물보다 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시호 씨가 어제 얘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가 정유라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일정한 특혜라든지 이런 혜택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익 추구에 나섰다. 이런 취지의 그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정유라 씨의 임신이 어떻게 보자면은 결정적으로 이번 최순실 사태의 발단이 됐다. 이런 얘기라고 보이는데 하지만 또 최순실 씨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유라의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내가 내 딸의 임신 사실을 왜 알리느냐 이러고 부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유라 씨의 임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숨은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정유라의 임신과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는데 또 정유라 임신 자체가 왜 최순실로 하여금 재산을 축적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이거에 대한 좀 합리적인 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유라 임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애를 떼라고 그랬다가 안 떼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둘이서 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한간의 어떤 여러 가지 소문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게 이제 박 대통령하고 혹시나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문과 관련해서 좀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는 건데 장시호 씨가 왜 이런 증언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재산 축적과 정유라 임신 관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이게 접합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정유라 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외국에서 있어가지고 아직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검찰 수본이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법에 밖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덴마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낼 거라고 보통 추정이 되는데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 세월호 사건 때 그 본문 아시겠지만 프랑스에 있던 그 누구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프랑스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연장이 되고 있고요. 유섬나 씨. 예. 그런 것처럼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덴마크 법에 따라서 계속 조사를 받고 그 법에 따라서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장시호 씨 뭐 진술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분은 자꾸 이 이름 거론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김동성 씨와의 관계까지 그 법정에서 인정을 했는데 뭐 굳이 이럴 필요까지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뭐 좀 도움이 됩니까? 글쎄 어제 장시호 씨 발언이 정말 이목을 많이 집중시켰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와의 관계 또 정유라 씨의 임신 관계 부분을 폭로한 부분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동성 씨와의 관계를 인정을 했다는 부분인데 이제 김동성 씨가 2014년에 뭐 이혼을 좀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오갈 데가 없으니 집을 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이 최순실 씨 집에서 자신과 함께 살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동거 사실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굳이 재판의 진행 관계에서 굳이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을 볼 때 과연 장시호 씨가 지금 일정한 어떤 그 전략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네. 알기가 좀 어렵다. 정말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장시호 씨는 아무래도 좀 재판에서 좀 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목을 좀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커다란 기둥이 있을 텐데요. 네. 이 기둥을 형성하는 데까지 그동안 왔던 시간을 거꾸로 흘러서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정유라 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순실의 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지금 크게 굴러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아직 꿰어지지 않은 퍼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까도 이게 지금 뭐 끝이 네. 없이 나오는 스토리가 이게 결국 보면 권력이라는 것을 놓고 그 권력을 대신 한 사람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 가지고 그 권력에 기생해서 그 권력을 어떤 탐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그 권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벌떼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 고영태라든지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권력이 작은 권력 되면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뭐 모든 것들이 이걸 취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보면 모든 비리의 어떤 고리 자체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권력이 이걸 통제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 밑단까지도 그 자그마한 권력까지도 이용해서 다들 이제 축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장시호 씨가 김동성 씨하고 관계도 싸우는 거 보면 결국 이제 삼성에서 어떻게 돈을 이제 했는가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이 다툼이거든 지금 이거 다툼은 결국 최순실이 아니면 장시호냐 이 다툼을 가지고 어제 이제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들 앞으로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수하게 많은 다툼과 서로 간의 이권 다툼과 또 배신과 이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어제 헌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네. 더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전에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이분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초부터 들어온 거는 맞고요. 일요일만 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방으로 연락이 오죠. 그분 모신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뭐 대통령 음식 한 분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또 이제 오면 거기에 맞겠다고 더 저희가 준비를 한 거죠. 일요일과 이제 무슨 뭐 어디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전날 정도에 이제 들어와서 특별한 뭐 있으면은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임기 초 때 솔직히 제 취재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그 4실 안에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가다가 한두 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 네, 방금 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의 인터뷰를 보셨는데 사실 저 인터뷰는 저희 동아일보의 그 여성동아팀하고 그리고 채널A가 공동으로 취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과연 저럴 수 있었을까라고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좀 귀를 의심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실을 사용했다. 내실 화장실을 사용했다. 일요일만 되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최순실 씨가 사실상 그 청와대를 수시로 들락거렸을 뿐만 아니라 국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밝혔듯이 이것이 여러 차례 또 국정 여러 가지 뭐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걸러졌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을 차단했다는 것이 국정농단 사태, 지금과 같은 사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저희가 좀 뭐 다양한 인터뷰하고 그리고 뭐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김상겸 교수님하고는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